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 시대가 끝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처음 시작된 해가 1993년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또 지난주에는 다시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가 2028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는 나라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할 것도 적지 않은데 입시 제도와 각 학교마다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잘 알아야 손해봤다는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벌써 올해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랜 시간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잘 격려해서 각자가 원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뒷받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환상 그 자체죠. 네. 근데 이게 학력고사 이 제도가 또 다시 바뀌었다고요? 이제 수능 시험 제도가 약간의 또 변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네. 2028년부터 그렇게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학 그 학력고사 변동하는 거 보면은 네.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 생각나요. 그 올림픽 대회에서 예. 우리나라 양궁 있죠, 양궁. 네네. 계속 양궁 그 규칙을 그렇죠. 그러면 이 학력고사 이 제도를 바꾸면은 누군가 또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 제도 변화에 또 잘 편승해서 네. 좋은 성적을 더 내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 제도라는 게 네. 저는 제도는 웬만하면 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실력이면은 제도라는 거는 뭐 충분하다 보거든요. 보면은 뭐 헌법 같은 것도 네. 우리나라 헌법이 진짜 세계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잖아요. 그죠? 네. 우수한 편인데 그거를 어떻게 악용하느냐. 그렇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저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 수도권이 원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 청와대도 뭐 옮겨 와야 되고 뭐 그랬는데 그때 그 꺼내든 게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네. 그 조선시대 헌법을 비유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네.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괴롭습니다. 콧물은 기본이고 눈도 간질간질하고 충혈이 돼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이고 속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약도 잘 먹지 않습니다. 한방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제 피부가 예민하다고 할까요? 자꾸 두드러기가 나서 힘이 듭니다.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빨개지고 두드러기 증상이 생깁니다. 너무 간지럽고 속상해요. 어제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선크림을 발랐는데요. 얼굴 전체가 빨갛게 올라오고 화끈거립니다. 예민한 피부를 좋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비염이고 하나는 두드러기 증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피부, 그다음에 점막 네. 좀 연관이 있고
뭐 알러지라면 알러지고 이제 접촉성이라면 접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중학교 3학년 여학생분 네. 화장품을 바르는군요. 뭐 스킨 로션은 기본이니까요. 어. 선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네. 근데 아이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숙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실 화장품 안 발라도 피부가 네. 그죠? 좋죠. 뽀송뽀송하고 예쁘죠. 네. 그죠. 네. 오히려 화장품을 해서 그 가려지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두 번째 그 질문부터 이제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은 좀 얘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 질문하신 거는 말씀 그대로 이분은 그 로션이나 화장품을 사실 안 바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자꾸 예민해지니까 네. 이제 선크림까지 바르니까 선크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 이거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아, 이거는. 두드러기가 아니고 피부염. 그렇죠. 네. 접촉성 피부염이고 이제 혹시 뭐 이제 약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치료약을 그러면서 그 피부가 점점 그 뭐라 하죠? 더 예민해진다라나 오히려 네. 그러면서 접촉성이니까 그 이런 화장품이나 선크림 말고도 네. 다른 거에 접촉돼서도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특히 네. 얼굴 같은 경우는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다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피부가 빨개지고 두드러기 증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두드러기는 아마 얼굴에만 난다는 얘기인지 그죠? 네. 근데 아마 얼굴에만 주로 얼굴일 것 같아요. 얼굴일 것 같죠. 네. 그렇게 국소적인 그 증상은 사실 치료가 쉽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이거는 알러지, 그러니까 전신 알러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국소적인 접촉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치료도 쉽고, 네. 그 다음에 예방하기에도 좀 쉽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 자극적인 게 뭐 있을까요? 요새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얼굴에 바르는 게 뭐 화장품하고 선크림 또 뭐 있나요? 뭐 미스트라고 해서 얼굴에 뿌리는 거? 뿌리는 것들도 있죠. 오, 네. 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겠죠. 뭐죠? 얼굴에 뭐 팩? 아, 마스크팩. 네. 팩도 부작용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난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은 맞는 걸로 순한 걸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네. 뭐 남성도 요즘 많이 쓰긴 하지만은 마스크팩이라는 건 해외에는 일반적이진 않은데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해외 여성들한테 인기 그것도 되겠네, 그죠? 인기 앞으로 상품. 뭐 수출할 수 있겠죠. 네, 많이. 이제 이분 질문을 보면 이거는 일종의 그 접촉성 피부염, 네. 그 염증, 염증인데 그 염증을 이제 크게 두 단계로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렇게 간단하게 그 반응, 뭐 그 발적이라든가 이런 반응 증상을 보이는 염증과 그 다음에 균이 거기서 이제 자라나서 생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화농성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염증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피부염 같은 경우는 좀 초기 피부 증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이 그 피부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피부염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리 쪽으로 특히 다리 쪽으로 그 피부 증상과 염증도 동반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동반이 돼 있었고, 그거를 이제 치료를 이제 했는데 또 재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아는 한의원에 가서 네. 진찰을 하고 결론을 이제 뭘로 이제 얘기를 들었냐면 몸에 그 독소가 많이 저장이 돼 있어서 네. 이게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치료 기간을 좀 오래 잡았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한
이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네. 피부염 증상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환홍이 돼 있더라고요. 환홍이 돼 있는데 그 환홍 장소가 이제 다리를 넘어서 이제 몸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몸 안에서 그 독소가 올라온다는 말이 일단 수긍이 가겠죠, 그죠? 네, 그럴 듯한 네.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약 처방을 받았는데 네. 그게 치료가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또 들어갔다가 아. 또 재발했다가 네.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증상 같은 경우는 만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 정확한 시작점을 잘 잡아내질 못한 것과 그다음에 그 발병에 대한 그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안에서 독소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우리 몸에 그 독소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건가요? 그분 몸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괴롭힐 정도로 계속 올라온다는 거 아니야? 독소라는 거 그 명칭 예. 자체가 예.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불분명한 것 같다. 네. 저거 아시죠? 그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렇죠.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는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누가 주장한지 아세요? 성선설. 순자 아닌가요? 비슷하다. 아닌가요? 맹자라. 맹자인가요? 네. 그래갖고 그 비슷한 시기에 누구는 또 뭐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말이 뭐 좀 그런 게 그럼 성선설이면은 내 몸 아니면 내 마음 어디에 그 선이라는 게 쌓여 있어서 네.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악이 쌓여서 악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계속 그 성품이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품은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분 그 다리에 그 염증이 생긴 분, 네. 그 뭐 피부염이죠. 피부염이 생긴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유를 들어드린 건데 안에 독소가 계속 있어서 올라온다. 그 접촉성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의 어떤 그 자극 물질과 내 몸의 반응의 그 결과거든요. 네. 반응의 결과인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 습한 장소에서 네. 오랫동안 기거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임상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긴 않은데 그런 임상 케이스를 저는 몇 번 이제 보긴 했거든요. 네. 그 드문 중에. 근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균이 자란 거거든요. 말 그대로. 네. 독소가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접촉을 하면서 균이 자랐는데 그 습한 기운이니까 대개는 이제 곰팡이균이겠죠. 그죠? 그렇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곰팡이균 같은 거 치료가 잘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곰팡이균은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잠재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지금 양방 쪽에서 치료 기술이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치료하면은 사실은 이제 끝낼 수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재발했다는 거는 그 곰팡이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그죠? 습하고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나고, 네. 그죠? 그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되니까 네. 재발을 자꾸 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질문하신 그 여학생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화농성 염증 이 정도는 아니고 단순한 접촉성 피부염인데 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느냐?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피부염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 자극 물질이 내 몸 안에 이제 기억이 저장돼 있다는 거죠. 네. 저장돼 있어서 그와 유사한 게 들어오면은 반응을 보이는 거야. 거부 반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거부 반응인데 우리가 이제 뭐 학생들도 더 바쁘잖아요, 요새. 그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친구들 또 만나 보면은 아유
제가 요새 나보다 더 이뻐졌는데 나도 계속 화장품 발라야 되겠고 네. 밖에 나가면 또 살 태우면 안 되니까 네. 선크림도 발라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죠. 무의식 중에 자꾸 하는 거겠죠. 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 쪽에 그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게요. 얼굴에 바르는 거를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알코올성이 그 화장품이나 스킨이나 이런 건 알코올성이 들어가는 게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자극적인 거, 선크림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거, 내 살이 견뎌내기에 힘든 자극성 그런 걸 좀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발을 피해야 될 거는 뭐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포함이 될 건데 네. 그거는 아마 그 뭐 전에 방송에 아마 가끔 가다가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건강 상담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앞에서 이제 두드러기라기보다는 이제 피부염, 피부에 접촉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체적 온몸에 나오는 두드러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죠. 그 여학생, 네. 중학생이라 했죠. 중학생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이제 국한돼서 네네. 그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예방으로는 그 접촉하는 그 물질들 네. 그런 걸 이제 조심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면역력에 어떤 서로 이제 반응이 이상이 오면서 이제 전신으로 이제 두드리가 생길 수 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접촉성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음식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음식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신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음식이라면 제가 계속 이제 뭐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있는데 이제 방부제 들어가는 거, 네. 방부제 들어가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 음식, 네. 밀가루 음식하고 고기랑 관련된 거 있죠. 고기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우유, 계란도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생선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육식, 그러니까 뭐 우리 뭐라 그러죠,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 카페인 네. 종류 이런 거 조심하시고. 방부제, 카페인 이런 것들 네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방부제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모르죠. 있거든요. 네네. 네. 어제도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 그 이제 접수를 하다 보면은 그 뭐라 하죠? 그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분이 뭐 특례 적용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진료실에서 느낀 거였는데 네. 암 환자가 상당히 많아졌다. 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전에 어디 방송에서 한번 그런 말씀 서로 저랑 나눈 적이 있었죠. 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에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어쨌든 뭐 우연찮게도 최근에 우리나라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다. 네네. 뭐 가까이는 뭐 부모 형제부터 해서 친구들, 친척들, 뭐 한 다리 건너 직장 내 뭐 동료들부터 해갖고 예.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방부제 들어가는 음식이 진짜 뭐가 많지. 우리는 뭐 그 생수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먹고 하지만은 이제 생수도 사실은 뭐
잘 모르거든요. 네. 여기에 뭐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죠? 뭐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닐 것이고. 네. 예. 약간 좀 불확실 시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든 이 좀 뭐라 그러죠? 이런 쪽을 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그룹들이 네. 좀 거기에 대한 계속 그 추적이라든지 관심을 계속 네. 가져서 이거를 좀 벗겨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좀 큰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될 것도 아니지만 아 그래도 나비 효과라고요. 네. 또 들으신 분들 중에 네네.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경각심도 가지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또 연구도 하고 실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도 맞는 게 제가 사실은 이제 가끔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뭐 그 과학자들 네.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기서도 제가 또 이렇게 어떤 뭐 힌트면 힌트 이런 것도 뭐 얻어들을 수 있거든요. 네. 또 뭐 서로 뭐 그렇게 해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렸던 것 중에 이제 네네. 앞에 있었던 질문 비염 관련돼서도 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피부가 이제 주 그 증상의 그 범위고 네. 그 앞에 그 이분은 대학생 정도 나이시군요. 아 대학생이라 그러셨구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좀 더 우리 오장육부로 가까워지는 쪽 점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네, 저 네. 점막 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증상이 지금 코하고 눈하고 지금 같이 왔죠, 그죠? 네. 같이 왔는데 염증은 없어. 아까 말씀드린 그 심한 염증은 없고 단순한 염증 반응의 초기. 그래서 뭐 충혈이 오고 뭐 간질간질하고 뭐 네.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이라서 네, 계절만 되면 항상 저는 그래요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조금 길게 할수록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먼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비인후과 약을 먹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속만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네. 그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나 뭐 아니면 뭐 호르몬 제제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약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 한방에서도 이제 약을 드시고 나서 뭐 명현 반응이다. 그래갖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료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약이 잘 받는 거라고 네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한약도 네. 시간이 잘 안 맞춰져서 그 뭐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뭐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생기거든요. 네. 생기면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약을 조제해 드리거나 이제 바꿔 드리거나 이러기도 하고 뭐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 양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심하면 뭐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경우는 뭐 위가 쓰리거나 그죠? 구역질 나긴 하죠.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러죠.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긴 있는데 네. 명현의 그런 측면도 있긴 있겠지만 소화가 안 되는 측면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소화가 안 될 정도면 우리 몸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그죠? 그래서 막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약을. 그래도 다른 거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초기에 가장 그 환자분들이 놀라고 네. 그런 증상이 이제 머리 아프고 뭐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막 이런 증상이거든요. 네. 우리 PD님도 전번에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었죠. 한번. 나셨다 하셨잖아요. 그때 초기에 그런 증상 잠깐 오지 않았었나요? 많이 놀란 것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요. 아내가 좀 심했었고요. 저는 그래도 좀 체력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제 머리 물렁거리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가죠. 네. 그래서 그 대개는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네.
막 CT를 빨리 찍어봐야 된다. 머리 CT를. 네, 네.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에 대한 그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이 볼 때는 이거 CT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 뻔히 알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불안해하니까. 끝까지 다 찍어보죠. 찍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네.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진통제도 먹고. 네. 근데 그 진통제를 먹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진통제를 드실 때 두통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위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네.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뭐 진통제에도 끄떡없는 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네. 사람에 따라서는 진통제를 먹은 순간 오히려 머리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내가 머리 CT를 찍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방송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어떤 신뢰감을 좀 일단은 드린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네. 이게 잘못 진통제를 먹으면은 오히려 이게 이 병에 대한 그 우리의 진찰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시기만 지나면 된다 해서 최근에 저기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그런 거 비슷한 이제 범죄에 들어갔던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그냥 청심환을 드세요 그냥 권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여쭤보니까 진짜 저기 원장님 말씀대로 저기 뭐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거 이제 뭐 디스크 증상 같은 것도 좀 보였는데 네네. 그런 것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을 드실 때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거를 막 고집필 게 아니고 네.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약을 중단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처방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당연히 하고. 상의해 네.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소화제 같은 거 이제 섞어서 드리긴 하거든요. 네. 더 이제 드리긴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도 저기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고 잘 안 낫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분이 이 자기의 그 알러지 비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그 예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뭐 젊은 대학생분이 얼마나 바쁜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죠? 바쁘겠죠. 네.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바쁘고 그다음에 그 노출되는 것도 뭐 냉기면 냉기, 뭐 열기면 열기, 아니면 뭐 음식이면 음식 계속 자극전기에 노출될 텐데. 특히 요즘 뭐 카페인 얘기도 하셨지만 커피를 거의 아이스 커피로 많이 마시더라고요. 차가운 것도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네네. 네,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비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선문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